2017년 12월 1일 북경 베이징에서 CCP와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회라는 것이 개막되었습니다. CCP라고 하는 것은 Chinese Communist Party, 그래서 중국 코뮤니스트 정당, 중국 공산당의 약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정당의 고위급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고위급은 간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이 대화회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조연설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세계 정당이 모였다, 세계의 정당들이 모였다 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고 중국에서 세계의 정당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모임을 했다. 그러면 세계의 어떤 정당들이 이번 이 대화하는 모임에 참석했을까? 중국에서 공개한 그 정당들의 명칭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명칭만 어느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인민당, 한국 집권당 공동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중국어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탄자니아 혁명당,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당, 베트남 공산당, 쿠바 공산당, 라트비아 사회적 민주당, 우루과이 광역전선, 이것은 코뮤니즘 계열이라고 합니다. 콩고 노동당, 스페인 인민당, 체코 사회적 민주당, 파나마주의 정당, 이것도 처음 출발은 코뮤니즘 쪽의 정당이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노동당, 벨라루스 공산당, 방글라데시 인민동맹, 태국 지방의 힘당, 이것도 인민당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레바논, 미얀마, 중동, 이런 곳의 정당이 이번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이 중국 공산당과의 대화회에 참석한 이 정당들에 대해서 중국어권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친공산주의 약소국, 빈곤국의 정당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세계 정당회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시진핑의 세계 공산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어를 사용한 그러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시진핑의 세계 공산주의 연합 대화회라고 하는 것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약 300개의 정당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85개의 정당은 하위층, 밑에 있는 하위층이고, 그 다음에 중위그룹, 거기에 15개 정당이 중위그룹으로 선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 대표자들,
대의원 모임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이 중위그룹에 한국 집권당 공동민주당의 당수 추미애 씨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정당 대표로. 그 중위그룹 15개 위에 상층부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리더는 시진핑이지요. 그래서 시진핑은 이번 이 대화 모임에서 바로 그 중위그룹 15개 정당의 대표들하고만 악수를 하고 그룹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처음부터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악수도 하고 그룹 사진도 촬영을 한 것이죠.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의 이번 대화회에서 시진핑은 세계의 대통령의 위치에 그 자리가 놓여 있고 중국 공산당이 상위 1당, 단일당으로서 마치 세계 정부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중위그룹이 있고 그 밑에 아주 아래에 285개 그 하위 그룹이 있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였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 조직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현재의 한국 정부는 지금 그 형태로 보아서 변질된 정부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 브리핑과 함께 사진을 게시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중앙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좌측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고 우측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앉아서 어떤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러한 정부 운용을 허용한 바가 없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유일당으로서 일당 독재를 하는 그곳은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이름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좀 더 그 고대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동호회 혹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등산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법상 이 정당을 지금과 같이 국회의 원내 조직으로 들여놓고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헌법이 허용한 바 없는 권한을 월권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당과 국회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헌법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고 그들이 국민의 국민 주권주의를 더 드높이기 위한 활동을 할 때 협조를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정당이라는 그 어떤 존재를 가지고 법적인 존재로서 법 체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지원을 받고 일정한 어떤 지위를 누리는 것은 결코 허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죠. 어떻든 우리의 정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왼쪽 날개 역할을 하고 앉아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죠.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동민주당이라고 중국어로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으로 정부를 운용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이런 대단한 권한을 누리고 있는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 하위에 있는 그 중위 그룹 15개 정당에 뽑혀서 그곳에 편성이 돼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고위급과의 대화 모임. 이 정당은 앞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공산당들입니다. 그것이 인민당이든지 혹은 사회적 민주당이든지 그 형태가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서 한국 집권당 공동민주당 당수 추미애라는 이름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그런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설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자기 스스로 집권당 대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미애 씨는 신시대라는 것과 인류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신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모임에서 신시대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헌법에서 규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이 세 가지의 사상을 어떻게 구체화,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행동 지침이 있는데 그 행동 지침이 2017년 현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한자를 그냥 읽은 것입니다. 대략의 뜻은 일맥상통할 테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17년 10월 24일에 채택된 중국 공산당 헌법 채택 시에 그 시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 세 가지 이념의 행동 지침으로 이 사상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신시대다. 시진핑의 신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목표를 거기에 담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국의 자리에 놓이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당 대표 추미애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인류 공동운명체라는 것은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귀에 익은 그런 용어입니다. 이것은 역시 2017년 10월 24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석이죠. 이때 공산당에서는 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얘기할 때는 국가주석 시진핑, 그리고 중국 공산당일 때는 시진핑 총석이, 이렇게 직함이 달라집니다. 그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보고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번 이 중국 공산당이 그 세계정당 고위급과의 대화회를 할 때 그 12월 1일 개막식에서도 시진핑 총서기가 재차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추미애 대표가 연설 속에 넣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는 불망초심, 뇌기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구를 말하고 나서 이번 대회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전 세계 정당 지도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초심과 기억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단지 몇 줄의 그 문장을 보면서 역시 그 15개 중진그룹에 뽑힌 그러한 정당의 대표자답게 일종의 중간두목이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풍깁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정당 지도자 했는데 그 정당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무슨 공산당, 무슨 인민당, 인민혁명당,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불망초심, 뇌기 사명이라고 하는 이 그 8자 한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어구가 2017년 10월 31일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7인 시진핑을 포함해서 이들이 한 말이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12월 4일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이 강조한 핵심 단어로서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되새기며 목표를 향해 분투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나오는, 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비중이 큰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중국 공산당 헌법 총강 부분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당 헌법 총강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2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것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그 목표를 향해 분투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중국몽, 풀이하면 중국의 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헌법 총강에서. 그리고 그 문단의 마무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층층이 쌓여서 나온 내용이 이 8글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추미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촛불혁명인데 그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 이것이 바로 의법치국의 전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법치국이란 한자를 풀면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된, 그래서 그들식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그것 자체가 의법치국의 전범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범이란 법전과 모범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소위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의법치국의 모델이다. 기본 법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법치국의 뜻을 우리 조선일보 2017년 12월 4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법치국이란 일당 독재를 뒷받침하는 중국 공산당식 법치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지난 1년 동안 촛불혁명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그것 자체가 중국 공산당식 법치를 하는 그러한 그 일당 독재의 정부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추미애 대표, 중국 그 언론에서는 추미애 당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는 시진핑 총서기, 이번에 중국을 갔을 때는 추미애 대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인 시진핑 총서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시진핑 총서기를 우리가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추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화통신의 12월 4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연설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죠. 연설문에서 추미애 대표가 저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자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백년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백년하고 중국의 꿈은 방금 그 중국 공산당 헌법 안에 있는 내용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시대의 설계사, 신시대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근데 신시대의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일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숭배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게시한 그 추미애 대표의 연설문인데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바로 신화통신에서 추미애 당수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쭈어웨이, 그러니까 작위, 한자로 그냥 얘기를 하죠. 작위, 일거, 한계라는 뜻이고 전구, 운전할 전자에다가 지구라고 할 때 구자입니다. 부, 책임, 짐질 부에다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큰대, 나라국, 관역적, 그 다음에 영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지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대국의 영도자 시진핑 총서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큰 나라의 대국의 영도자 시진핑 총서기 이것이 한국의 추미애 당수가 한 이야기다. 12월 4일 신화통신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고 외친 시진핑 주석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민주당 원본인데 주석이 아니라 총석이어야 바른 표현일 겁니다. 사명과 실천 없이는 사상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때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 되겠죠. 시진핑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유일한 사상이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정당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시대의 도전에 맞서 인류 운명 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정당들이 대부분 공산당 계열이고 그러니 이 정당, 추미애 대표가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는 정당은 공산당 계열의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데 강한 희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에게 홀려서 중국 공산당 쪽에 넘어가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정당 이야기까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정당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정당 지도자들, 그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인민당, 탄자니아 혁명당, 베트남 공산당, 콩고 노동당, 이러한 정당들, 그들과 함께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추미애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마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앞장서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이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위, 자기 보호가 되겠죠. 자위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위를 이유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 나를 지키겠다 하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면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자위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추미애 씨는 나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우리 국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 불법 점거 세력이지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다면 북한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추미애 대표가 용서할 수 없다는 나라, 그것이 어디인지 밝혀보기로 합시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시스템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 데 필요하다. 즉 자위라는 것이죠.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베이징은 사드가 중국에 침투함으로써 치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안보를 이유로, 자위를 이유로 중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임에 틀림이 없군요. 그러나 이것이 친중 성향의 매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2017년 11월 8일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 체계를 배치했는데 그것이 중국의 안보를 해친다.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한다. 그렇죠. 그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문건을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문. 한국 측은 중국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해치지 않겠다. 우리의 자위를 위해서 그저 배치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문건은 이 이외에도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 자위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 그것은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우리 한국을 비난했던 바로 그 문구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러한 연설을 함으로써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추미애 당수가 사드 철수를 약속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위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한국 집권당인 공동민주당의 당수 추미애. 중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겠죠. 추미애 대표는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무리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오늘 다시 저희 가슴에 초심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초심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불망 초심, 그 초심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 초심은 최후 목적이 공산주의의 완성,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 헌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지금까지의 그 발언을 연설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시진핑 총석이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고 또 충성하겠다 하는 다짐이 쉼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혈서라도 쓸 듯 그러한 그 충성 맹세를 우리는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모임, 중국 공산당이 개최한 이 대화 모임은 그저 이러한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면은 이 폐막식에서 선언서를 채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신화사 통신에서 12월 3일에 이미 보도를 했는데 이때 모였던 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 대화회의를 했던 이 세 개의 정당 대표들, 이 사람들이 북경 창의, 베이징 창의라는 것을 채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이징 창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중국에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대화회를 했다는 것보다도 이 베이징 창의를 채택했다 하는 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도 이것을 게재해 놓았고 또 중국군 홈페이지,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도 전문을 게재를 하고 또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베이징 창의는 총 1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한 개를 소개를 하면 제4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공통된 사상의 개념을 수립하고 혼자라는 인식을 바꾸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을 최고위 조직으로 해서 전 세계의 단일체를 구성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물론 그 원벨트 원로드 그 1대1로에 대해서도 들어 있는데 1대1로에 그저 회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1대1로를 완성시키는데 직접 노력을 해서 완성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들어가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집권당 공동민주당 당수 추미애 대표는 폐막식에도 참석을 했고 바로 이러한 베이징 창의 공동선언에 같이 공동선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한국을 일당 독재국,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예속시키는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서 이것은 위헌행위입니다. 그 공동선언의 경우는 더욱 무겁지만 이번에 연설을 한 내용, 그 모든 것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서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위헌정당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 갔다 와서 추미애 대표의 연설문을 아무 반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적인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다들 합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성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